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Differences seem to be put BC주의 aside 크리스티 as 클락 Premier Christy 수상과 Clark was all 엘버타주의 smiles 매드포드 and hugs 수상이 during a 합의한 press conference 놀던 게이트 with her 파이프라인의 Alberta 최종 counterpart 검토를 Alison 위해 Redford in 파견되었던 Kelowna. 연방정부의 We 전문가들이 are 모든 both very 검토를 concerned about 마쳤습니다. immigration, 이들은 about 총 labor, 209개의 and 조건을 about skills 제시하며 training. 파이프라인 And so 프로젝트의 허가를 those are urgent 권고했으며 priorities given, 이제 최종 some of the 결정은 changes that have been 연방정부의 proposed nationally. 몫입니다. And it was important that we 결정은 get, 향후 really 6개월 make 이내 some 내려질 progress on this, and 예정입니다. that is what we focus on. 엘버타의 석유 자원과 BC주의 서부 해안을 잇는 6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환경 오염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 등으로 환경단체와 몇몇 원주민 커뮤니티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프로젝트 리더 제닛 홀더 씨는 앞선 기술을 이용해 안전한 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폴락 BC 환경부 장관은 BC주가 걱정하는 환경 관련 문제들을 엘버타와 연방정부가 이해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연방정부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원 네이산 쿨런 씨는 연방정부가 제시한 조건에는 오일이 바다에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고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권은 연방정부의 자원개발부 장관 조 올리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최종 결과는 6개월 이후 알 수 있습니다. BC주 정부가 페리 노선 및 서비스 축소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 정부 방침에 의해 발생할 각종 불편과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1,900만 달러의 페리 예산 절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년 4월 중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보원 아일랜드의 잭 아델라 시장은 자신의 지역도 광역 밴쿠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역 경제는 규모가 큰 타 시들과 깊게 연계되어 있어 주민들의 사회활동과 사교활동 등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주민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델라 시장은 페리 노선 축소 계획이 전해진 후 주민들의 주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BC주 정부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르기만을 명령할 뿐 막상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그동안 공사 중이던 사우스 프레이저 페리미터 로드가 완전 개장됩니다. 이 도로는 투아센과 델타 항구 그리고 서리시를 지나는 일본 고속도로를 잇게 됩니다. 뉴스 1130의 교통 담당자 킴 씨는 건설에 수년이 걸린 이 도로가 드디어 개장이 되었다며 그동안 페틀로 다리와 알렉스 프레이저 다리를 지나던 많은 트럭 차량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통된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투아센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 바뀐 도로명은 17번으로 이전 17번 고속도로는 하이웨이 17A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 그 사용 용도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넘어 점점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APG,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앱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은행 서비스 사용을 위해 앱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40세 이하의 답변자 중 무려 3분의 2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거래를 하고 있어 직접 은행을 찾는 이들의 수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쇼핑을 위한 앱이라고 합니다. 답변자 중 30%가 넘는 이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쇼핑 앱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꼽힌 것은 스마트폰의 알람 기능으로 만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답변자 중 과반이 매일 아침 알람 앱의 도움을 받아 기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체 답변자 중 10%는 다니는 교회가 앱 서비스를 개통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성과의 데이트를 계획하는데 앱 서비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6%에 달했습니다. 친리학 RCMP가 크리켓이라고 불리우는 폭발물을 발견, 수거하고 주민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제의 크리켓은 20cm 길이의 원통 모양을 한 폭발물로 시민이 칠리왁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인 렌 반 유엔 회젠 경관은
최초 발견자가 크리켓의 어떠한 부품에도 손을 대지 않아 무엇보다도 다행이라며 잘못 건드렸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제의 크리켓은 이산화탄소가 내장된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한쪽 끝에는 도화선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크리켓이 가정집에서 제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주민들에게 크리켓을 발견할 경우 절대 만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주 지역 목회자들이 19일 18대 대선 1년을 맞아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외 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성명서는 서부 지역에서 윤길상 목사 등 19명, 중부 지역에서 조명지 목사 등 9명, 동부 지역에서 함성국 목사 등 20명, 독일에서도 김선한, 이영빈 목사 등 2명이 합류, 총 50명의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성명서 초안은 로스앤젤레스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가 작성했으며 회람 수정을 거친 후 19일에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 미사로 촉발된 한국 종교계의 연속적인 시국 선언을 지켜보면서 고국 상황에 마음만 애태우지 말고 미주 목회자들도 입장을 직접 밝히자고 의견이 모아져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6년 전 이명박 출범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시대 역행의 징조들은 박근혜 정권의 출범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곳 미주는 해외 독립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본거지였고 그 중심에는 항상 종교인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안전행정부 등의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민주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으며 박근혜 정권의 은폐 시도와 수사 방해는 스스로 사건에 개입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3.15 부정선거 못지않은 부정선거이며 워터게이트 사건 못지않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기도가 고국의 과거 회기를 막아놓을 수 있다는 신앙적 확신에 근거하여 해외 민주화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생 대자보인 안녕하십니까 열풍에 캐나다 유학생들도 안녕들 하십니까에 응답했습니다. 19일 밤 회원 10만 명이 넘는 캐나다 한인 최대 커뮤니티 우리는 밴쿠버 유학생에는 UBC 정치외교학과 12학번 준영씨가 안녕들 하십니까 밴쿠버 한인 여러분 이라며 온라인 대자보를 올렸습니다. 그는 캐나다라는 살기 좋은 나라의 복지와 여러 혜택의 편안함에 겨워 모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등한시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부터 부정선거 의혹, 철도 민영화로 파업하는 직원들의 직위해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부대사업 범위 확장으로 이루어질 의료 민영화 문제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권과 주권의 개념이 뿌리채 흔들리고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영화를 통해 시작된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디 정의사회 구현 및 모국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안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의 문제들이 가령 해결된 후에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녕할 수 있도록 또 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 3세 자녀들이 한국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학생이 글의 한 누리꾼은 쾌쾌한 체류탄 냄새에 막걸리 한 사발과 김치를 앞에 놓고 침 튀겨가며 살기 좋은 세상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입이 굳어버린 지가 오래됐다며 부록을 훌쩍 넘은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의 물음에 참 부끄럽다고 답했습니다. 각박한 이민사회에서 훗날 우리 아이들이 안녕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본인은 94학번 유학생으로 시작해 이제는 평범한 밴쿠버 시민이 됐다고 소개한 나병진 씨는 조금만 더 언론이 자유로웠으면 조금만 더 사회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자꾸만 뒷걸음질 쳤다며 하지만 언제나 밤이 깊으면 별이 더욱 빛나듯 학생 여러분들이 또다시 어두운 밤을 밝혀줘서 자신도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대자보를 써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1일에 뜻을 함께하는 교민들과 밴쿠버 다운타운 아트갤러리 앞에서 대자보 시위를 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이 지난 18일 오타와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을 대사관으로 초청 한국전 참전용사 18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에서 조희용 대사는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 및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 국민은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기억하고 이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늘 지니고 있다며
한국전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 덕분에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 수상자를 대표해 답사에 나선 참전용사 레이몬드 루이스 씨는 한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사관의 사의를 표명하고 자신이 한국 참전 시 부산에서 영등포까지 전투 체험을 회고하며 한국이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발전한 것에 대해 한국전 참전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한국 재방문 경험 및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한국 측의 지속적인 사의 표명에 대해 고맙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에 간호장교로 복무했던 91살의 제시 우크하트 씨가 직접 참석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참석하지 못한 윌리엄 CP와 도널드 위크스를 대리하여 부인과 손녀딸이 눈이 많이 온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상 차를 운전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네트워크 간담회가 19일 웨스트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로얄관에서 주 밴쿠버 총영사관 주최로 열렸습니다. 4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김영일 회장, 조선아 코인 회장, 이미정 CTV 앵커 등이 멘토로 참여 차세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천 총영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한인 차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다며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큰 기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멘토로 나선 김영일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자신의 실력을 더 키워 이곳 주류 사회에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일 회장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며 경찰,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